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오늘은 정말 놓치면 안 될 중요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는데요. 이제 9월부터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몰래 매수하기 시작할 종목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요구한 것들을 분석해보면 앞으로 어떤 주식이 오를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특히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중에서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미 수급에서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오늘 그 종목들과 투자 전략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해당 영상은 8월 29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9월 이후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몰래 매수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올 종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는 조선, 에너지, 항공 등 11개 분야로 제조업 파트너십 MOU를 체결했습니다. 말이 계약이지 결국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과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가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었는데 교회와 미군 기지 압수수색 관련 소식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잘 해명해서 오해였다고 정리되었습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처음 있는 정상회담에서 몇 가지 민감한 문제들이 논의된 것 같습니다. 카메라가 꺼진 후 진짜 정상회담이 시작되는데 트럼프는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에 대해 언급했고 김정은과의 만남도 이번 연도 내로 가지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회담 내용을 보면 트럼프가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미국 영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고 지하자원이 가장 풍부한 곳이 바로 유라시아 대륙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대륙을 차지한 국가가 세계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패권 국가이지만 유라시아 대륙 내에서 입지가 생각보다 좁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미국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패권을 더 확보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둘 다 다시 일어서면서 미국이 설 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륙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본인들 땅이 필요하죠. 주한미군 기지를 미국이 소유해야 우리 정부 눈치를 보지 않고 계속해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면서 유라시아 대륙 내 패권을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평택 기지를 위에서 보면 중국 베이징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전투기로 30분 내로 갈 수 있는 거리고 대만, 도쿄, 연해주와도 가깝습니다. 지리적으로 굉장한 요충지이죠. 최근에는 미군 기지 주변으로 중국인들이 땅을 많이 매입하고 있어서 이것도 미중 갈등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전략을 보면 우방국들의 자금으로 미국의 전통 산업에 투자하게 만들고 본인들의 자금으로는 첨단 산업에 투자해서 AI 패권을 100년이든 200년이든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확실하게 우리가 퍼주는 게 많았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조선, 에너지, 항공 쪽으로 큰 돈을 투자해서 미국의 전통 산업들을 살려주는 겁니다. 미국은 이미 칩스법이나 기타 여러 법안들을 통해 첨단 산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돈으로 전통 산업을 살리고 본인 돈으로 첨단 산업을 밀어서 앞으로 수백 년 뒤에도 기술 패권, AI 패권을 공고히 하려는 흐름이 보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아직 저희 텔레그램 방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나요? 지금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매일 이런 세력 분석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 장 시작 전 브리핑, 장 마감 후 시장 정리와 내일 전망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매일 고심해서 알려드리는 차익남 특별 종목 추천도 놓치지 마세요. 자, 미국과 일본의 최근 동향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파월 의장이 9월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했지만 말이 살짝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회색지대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서 애매한 상황인데요. 고용이 안 좋다고 언급했지만 그게 진짜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 확신하지 못한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90%, 거의 99%까지 갔다가 다시 70%, 80%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금리 인하는 할 것 같으니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문제는 일본입니다. 일본은행 총재가 잭슨홀 미팅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GDP 대비 국가 부채가 굉장히 큽니다. 거의 1등이고 압도적입니다. GDP 대비 200%가 넘는 나라가 바로 일본인데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하면 정부가 부담하는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1, 2%만 올라가도 정부 재정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금리 인상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시절 경기 침체가 오면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물가가 안 올라서 금리를 내려서 소비 촉진을 시키면서 디플레이션을 극복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본의 임금 상승이 가팔라지면서 물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 신흥국들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본의 금리가 워낙 싸니까 일본에서 대출받아서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인데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일본 금리 인상 때문에 굳이 다른 나라에 투자할 필요가 없어지면 다른 나라에 투자했던 일본 자금을 빼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금리 인상하는 쪽으로 돈이 몰리거든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 일본 쪽으로 돈이 몰리고 다른 신흥국들은 갑자기 외화가 빠져나가면서 휘청거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옛날 멕시코 데킬라 사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멕시코도 막대한 재정 부채와 정부 부채, 외채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외국인 자본들이 빠져나가면서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97년, 98년 IMF 시기에 갑자기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가서 IMF에서 달러를 빌려서 극복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 외국인 자본들이 다 일본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같은 신흥국들은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예사롭지 않은 흐름이라 일본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잘 관찰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AI 거품론에 대한 얘기가 사실일지 아니면 지금부터 AI가 시작인지 갈릴 것 같습니다. 젠슨 황이 말하기로는 AI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하고 샘 올트만은 AI 기업이 지금 거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AI는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AI 거품론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할 메가 트렌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친환경 쪽으로 포커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국 AI 패권입니다. 어떤 국가가 AI 인프라를 가장 잘 구축해서 AI를 가장 잘 활용해서 데이터를 흡수하고 패권을 행사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AI도 굉장히 중요한 메가 트렌드 중 하나죠. AI로 인해 모든 산업들이 다 바뀔 거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땐 지금 전혀 거품이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엔비디아도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데요. 갑자기 실적이 살짝 꺾이거나 예상치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엔비디아 회복은 바로바로 할 겁니다. 거의 독점이거든요. AI 인프라 쪽에서 거의 독점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진행하기 전에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삼성, 현대, SK 이렇게 경제 재계 수장들도 미국에 방문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회장과 만났는데 젠슨 황이 양복 입은 모습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평소에는 가죽 자켓 입고 나오는데 정장 입은 모습도 굉장히 멋있네요. 이 그림을 보니 직관적으로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젠슨 황이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계속 사업하지 말고 공장문 닫고 미국에 투자해서 미국으로 와라. 미국이 사업하기도 좋고 기업가들 괴롭히지도 않는다. 기업가들 깜빵에 잘 안 보낸다. 이재용 회장도 깜빵 갔다 왔고 최태원 회장도 깜빵 갔다 왔습니다. 미국은 기업인들을 훌륭하게 생각해서 깜빵 안 보낸다고 웃으면서 미국으로 오라고 꼬시는 것 같습니다. 나도 대만에 있었으면 아마 성공하지 못했을 거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성공했다. 라고 하면서 꼬시는 것 같은데요. 이재용 회장도 상속세 내고 노란봉투법 통과돼서 앞으로 노조들한테 회사 넘어가게 생겼는데 나도 미국으로 갈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웃으면서 속으로는 갈등이 심한 것 같아요. 최태원 회장도 그래요. 재산 분할해야 되는데 그냥 미국으로 가버릴까? 미국에 몰빵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도 지금 정몽구 회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상속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인데 걱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을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겠습니까? 이케아도 스웨덴 기업인데 스웨덴이 세금이 굉장히 비쌉니다. 노키아가 프랑스에서 세금을 안 내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스웨덴에서 탈출해서 프랑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 정부에서 이케아 세금 안 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스웨덴 기업으로 남아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앞으로 20, 3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굴지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다 미국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베네수엘라가 되거나 필리핀이 되거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동남아 나라들이나 남미 나라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미국이 첨단 산업 쪽으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니까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미국에 진출해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미국 테일러의 삼성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삼성의 협력 업체들이 결국 좋은 흐름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테슬라와도 계약되어 있고 애플과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그래서 일감이 많습니다. 앞으로 보면 엔비디아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마존이나 메타 같은 회사들도 삼성이나 하이닉스와 협력할 수도 있을 겁니다. 미국에 진출한 반도체 회사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이제 미국에 진출한 반도체 기업들을 하나둘씩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 동진 세미켄, ENF 테크놀로지, 이 회사들이 미국으로 진출한 소재 업체들입니다. 미국은 지금 우방국들한테서 돈을 뜯어서 전통 산업을 살리고 본인들 돈으로는 첨단 산업을 계속 키운다는 골자입니다. 그러면 미국 쪽에서 진출한 첨단 산업과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은 결국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에서 낙수 효과가 내려와서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이제는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 협력 업체들도 미국에 진출하지 않으면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선별적으로는 미국에 진출한 이런 반도체 기업들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솔브레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솔브레인을 보시면 최근에 좋은 흐름이 한번 나왔습니다. 5월부터 상승이 나왔다가 좀 눌리는 흐름인데 고점 대비해서 한 15% 정도 하락했네요. 이 구간부터는 또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20만원까지 내려와 줬고 6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받아서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을 보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인데 1조 7천억의 0.3%면 51억입니다. 솔브레인은 51억 정도 외국인 기관 순매수가 들어오면 수급적 관점이 발생했다고 체크할 수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했지만 이렇게 공격적인 기관들이 받아줬기 때문에 아직도 시세 부분은 초입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관 수급들을 계속 매수해주고 있고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순매수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봉 흐름으로 봤을 때도 고점권에 위치해 있는 게 아니라 저점권에 위치해 있는 흐름입니다. 지난 5월 15만 5천 원 최저가를 갱신했는데요. 이렇게 확실한 저점을 만들어주면서 손절선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5월 이후 6월, 7월 양봉을 크게 뽑아주면서 추세 반전의 신호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항상 상승에도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기에 현재 8월의 음봉이 그 조정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기서 8월 월봉의 크기가 7월 양봉 캔들보다 크지 않다면 건강한 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추세의 흐름도 나쁘지 않아요. 이미 이 구간 한번 돌파했고 의미 있는 추세선 돌파하고 지금 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수세를 늘려가셔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타이밍을 잡아보자면 20만원대인 현재 영역에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흐름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솔브레인 굉장히 괜찮네요. 지금 자리도 좋고 한두 번 정도 더 빠지면 매수해볼만 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동진 세미캠을 보겠습니다. 동진 세미캠은 저희 채널에서 제가 강조를 많이 했던 종목입니다. 동진 세미캠도 월봉 흐름을 보시면 이미 고점 대비 42%나 빠진 자리입니다. 고점권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의 흐름을 봤을 때 이 구간이 좀 중요한 자리입니다. 35,000원짜리를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 매물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4년도랑 2023년도 이 매물대가 좀 강하기 때문에 돌파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추세를 만들어주고 세 번째 만들어주고 뺐다가 돌파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면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의 60일 이동평균선 위로 안착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62평선에서만 지지를 잘 받아주어도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점과 고점을 계속 높여주면서 완만하지만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동진 세미캠은 열려있는 자리를 보면 한 48,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열려있는 자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8월 초에는 매수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또다시 개인들이 매수하면서 살짝 지지부진한데 아마 시간이 일주일 내지 2주일 정도 되면 개인들은 오래 못 들고 갑니다. 1, 2주만 돼도 다 던져요. 던지는 개인들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주느냐, 기관이 받아주느냐, 기관 중에서도 투신이 받아주느냐, 연기금이 받아주느냐, 아니면 사모펀드가 받아주느냐, 이 부분만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주가도 고점권에 위치해 있는 게 아니라 저점권에 위치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잘 눌려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눌리는 종목을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지금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됩니다. 투신 쪽에서 여기서 하루에 30억을 긁었어요. 하루 만에요.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는 정보를 가지고 긁는 경우가 많아요. 확실한 정보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남의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인맥을 바탕으로 한 확실한 정보가 있어야 이렇게 크게 베팅을 하거든요. 저는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지금 자리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은 미국의 공장이 있는 종목들,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ENF 테크놀로지를 알아봤습니다. 결국 미국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우방국들의 자금으로 미국 전통산업에 투자하게 하고 미국 자금으로는 첨단산업, 특히 AI 분야에 집중 투자해서 장기적인 기술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흐름에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삼성 테일러 공장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가 확장되면서 협력업체들의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솔브레인과 ENF 테크놀로지는 수급면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고 있고 동진세미캠은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반등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9월 이후 이런 종목들의 외국인과 기관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니 잘 지켜보시길 바란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 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각종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요. 안 들어오시면 손해겠죠?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라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